중국 광저우 의대, 진안대 등 공동연구팀은 2월 28일 환경과학 및 기술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물을 끓여서 여과하면 나노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최대 9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4개 국가 159개의 수돗물의 샘플에서 나노 미세 플라스틱을 섞어서 5분간 끓이고 식힌 뒤에 양이 얼마나 변했는지 측정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 끓이기 전보다 나노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25%에서 최대 90%까지 제거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경수를 끓이면 탄산, 칼륨 등의 성분이 뭉쳐서 고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노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감싸면서 함께 침전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탄산칼슘이 석회질처럼 바닥에 쌓이면 물을 식힌 뒤 닦아내거나 버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보리차처럼 물을 끓여서 마시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어드는 추세죠. 그런데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나노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리차를 마시면 또 어떤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당뇨 및 심혈관 질환 예방. 보리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곡류 중에 베타글루칸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은 점성이 강해서 소장에서 소화와 당의 흡수를 지연하고 혈당을 조절해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준대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면역력 향상, 피부 건강. 보리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아라비녹실라는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골수세포와 백혈구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또 펩타이드라는 활성 단백질도 들어있는데요. 펩타이드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노화 방지. 보리차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노화 방지를 효과하는 데 효과가 있대요. 어떠세요? 정말 이제 보리차 끓여서 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리차 끓여 드실 때 플라스틱 티백 사용하면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 더 섭취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지속 가능한 스테인레스 망에다가 볶은 보리 넣으셔서 맛있게 끓여 드셔보세요.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김광석의 친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깊은 바다 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날리는 꽃잎 위에 어는거리오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도 재미있는 서대문구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오늘은 저하고 우리 옥경 선생님하고 둘이 사이좋게 네. 2개씩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거는 너무나 인기가 많은 거기 때문에 다들 준비하고 계시다가 요이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네네네. 2024년 상자 텃밭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서대문구 구민을 위한 상자 텃밭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네, 맞아요. 저는 어쩌면 이렇게 맨날 바보같이 하루가 지나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이건 무조건 마감이더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딱 오픈되고 나서 네. 거의 1시간 안에 다 마감돼요. 특히나 개인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아이고 참. 신청하시는 방법은 서대문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든지 네. 아니면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도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3별관 지역경제과로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1인 1세트가 기본이고 네, 맞아요. 단체는 최대 5세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예전에 비해서 개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전에 오. 1인 5세트까지인가 됐었어요. 아, 개인도요? 네네. 근데 지금 보급 물량은 총 790세트고요. 네. 개인이 632개, 단체나 기관에게 158개 제공하시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는 585세트, 방문 접수로도 205세트. 네. 그러니까 괜찮을 것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원래 한 세트당 가격이 43,000원인데 네. 여기에서 20% 자부담하셔서 8,600원 부담하시면 되나 봐요. 8,900원 아니에요? 8,600원. 아, 네. 네, 그래서 구성은 상자 텃밭, 그리고 배양토, 네. 모종 8가지, 네. 그리고 설명서 네. 이렇게 주시네요. 네. 작년에는 1인 5세트까지인가? 오. 돼가지고 네네. 저는 3세트 주문했거든요. 오. 근데 이게 그 작년에 주문한 사람은 올해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왜 작년에 받았으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올해는 넘어갔죠. 아, 그렇군요. 워낙 소소하게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좀 좋아진 게 뭐냐면 제가 코로나 이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는 직접 받으러 갔었어야 돼요, 이 모든 거를. 그 제가 그때 그 흙이 되게 무거운데 주민센터에서 옮겨오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들고 왔어요?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주민센터 공무원분이
차에다 실어다 주셨어요. 어머,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나 이게 그리고 세대가 여기는 산지 지형인데 작년에는 집으로 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편해졌다. 그러게요, 진짜. 저는 눈꼴에서 그 단체로 이렇게 받았었는데 도서관으로 배달을 해주셨는데. 좋네요, 네, 그러니까 좋아. 단체는 그런데 개인은 찾으러 갔었어야 돼요. 옛날에는.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신청하는 기간이 3월 18일 월요일 10시부터 네. 3월 21일 목요일 6시까지인데요.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지나면 무조건 마감입니다. 거의 그렇군요. 그 네. 순삭이에요. 네, 진짜로 어. 순식간에 차요. 네네. 네. 홈페이지에서는 그 한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워드 파일에다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또 업로드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령이 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거예요. 미리 좀 작성해 놓고. 네, 그래서 딱 10시 땡 치면 딱 업로드 그 버튼만 누를 수 있게. 그렇군요. 그게 요령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니까요. 일단은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상자 텃밭을 배부를 해주시나 봐요. 네. 신청자 주소로. 네. 그런데 4월 3일부터 또 상자 텃밭 선정되신 분들 중에서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도시농부 학교를 또 진행하네요. 네네. 그래서 텃밭 상자 활용하는 방법, 네. 채소 어떻게 재배하는지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또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무조건 또 신청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빨리 신청하시기 네. 바랍니다. 그 모종으로 갖다 주시는 게 대부분은 쌈 채소라서 네, 맞아요. 네네. 한 여름 정도를 그 쌈 채소를 소솔하게 수확하는 재미 그러니까요. 커서 집에 아이가 있는 집도 교육적인 의미로도 이런 걸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죠? 다음 소식은요. 네. 서대문구 기대공간이라는 곳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네. 서대문구 기대공간은 응암로에 있는데요. 네. 주소는 서대문구 응암로 2길 15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안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왜 안 가봤나 했더니 증산역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안 제가 아시다시피 슬리퍼만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만 제가 다니기 때문에 이 증산역은 사실 저한테는 조금 멀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서대문구 기대공간에서 다양한 수업을 또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좋은 게 네이버에다가 서대문구 기대공간을 치고 들어가시면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매월 프로그램이 바뀌는 모양이긴 한데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양말목 새활용 바구니 만들기, 네. EM을 활용한 섬유 유연제 만들기, 네. 그리고 커피박 새활용 탈취제 만들기, 네. 또 폐가죽 새활용 키링 만들기 네. 이렇게 4가지 수업은 지금 3월 상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치고 들어가신 다음에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누르면 몇 명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 시에 하는지 이런 상세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새활용 바구니 만들기, 양말목 바구니 만들기는 지금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수업을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26일은 지금 12일, 26일은 이미 마감이 됐고 19일 수업 오전 10시 30분에는 가능하네요. 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내가 수업을 들고 싶은 수업을 검색을 해서 갈 수가 있고 시간까지 내가 검색을 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 공간이 네. 제가 얼핏 알기로는 그 서대문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가요? 네, 지금 네. 뭐 서대문구 기대 공간 이래서 기후 변화 대응 공간 요렇게 되어서요. 그렇죠.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쇼윈도에 이렇게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물건들 뭐 친환경 물품들 요런 것도 팔기도 하고 네. 환경 도서도 또 대출해주고 책을 읽을 수도 있게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자원 순환 교육
분리배출 교육 요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공간들이 약간 이렇게 지역별로 좀 거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서대문구 환경 거점 공간이라는 네. 어떤 타이틀로 이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켠에 나눔존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끼리 서로 아나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따로 있는 것 같고요. 네. 진짜 제가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네요. 아니 누가 들으면 네. 무서워. 나 증산력이 엄청 멀어요. 아니 걸어가려면 멀긴 한데 그니까요. 사실 응암동이 여기서 이렇게 버스 타면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요 정도로 가려고 그러면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45분, 네. 5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제가 잘 걸어 다니거든요. 네. 제가 아무튼. 우연히 본 것 중에 하나는 네. 또 그곳에서 3월의 실천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어떤 운동 그런 걸로 에너지 소비량 줄이기 뭐 네네.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1주차에는 TV 뭐 동영상 시청 시간 조금 줄여보자, 네. 함께 줄여보자, 뭐 네네. 이런 운동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팸 메일. 우리 메일 하면 왜 메일 그냥 꽉꽉 채워놓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정리해보자. 그걸 정리하면 뭐 탄소 4kg 감소 맞아요. 효과가 있고, 네, 뭐 맞아요. 나무 0.6으로 심은 효과가 있으니까 해보자. 뭐 이런 그래서 주차별 그 목표 같은 것을 네. 이렇게 함께 홍보하고 해보자라고 하는 운동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3월의 실천 과제는 스팸 메일 정리하기네요. 스팸 네. 메일 꽉 차 있을 텐데. 네, 우리도 네. 정리 좀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대 공간이라는 곳 한번 우리 한번 방문해 봐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예약하고 나서 가면 또 예약하는 시간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공간이 되게 잘 돼 있네요. 여러 명이서 가서 같이 수업 듣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식 2개 전해드렸으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옥경 선생님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델의 One and Only 들을게요. 네. You've been on my mind. I grow fonder every day, losing myself in time. Just thinking of your face, God only knows why it's taken me so long to let my doubts go. You're the only one that I want. I don't know why I'm scared. I've been here before. Every feeling, every word, I've imagined it all. You'll never know if you never try to forgive your past and simply be mine. I dare you to let me be your one and only. Promise I'm worthy to hold in your arms. So come on and give me the chance to prove I'm the one who can walk that mile until the end starts. If I've been on your mind, you hang on every word I say, lose yourself in time. At the mention of my name, will I ever know how it feels to hold you close and have you tell me whichever road I choose you'll go. I don't know why I'm scared, 'cause I've been here before. Every feeling, every word, I've imagined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옥경 선생님. 네. 네,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네. 두 가지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2024년 결핵 예방 주간을 맞아서 저희 동네죠. 개미마을에 결핵 이동 검진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자는 3월 29일 금요일인데요. 네. 그날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거동 불편한 가정을 방문하고요. 그리고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는 개미마을 경로당에서 네. 이동 검진을 실시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대상자는 개미마을 주민 누구나 해당이 되고요. 준비물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부러 뭐 병원이나 또는 뭐 보건소에 방문하시기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에 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서대문구 보건소 결핵실 전화번호가 02-330-8877입니다.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결핵이 그러니까요. 네, 있나 보군요. 결핵에 걸리는 환자들이. 사실은 결핵인지 모르고 계시다가 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이상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그냥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결핵인 경우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결핵으로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매년 1회 무료로 검진이 가능하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는 가족 접촉자 검진 기관에서 또 이게 무료로 결핵 네.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그 무료 치매 조기 검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60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네. 구청 가는 길에 보면은 치매 안심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구청 네. 가는 길에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경찰서 농림마트. 옆에. 네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그 1층에 또 카페도 있어서 네.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기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네. 굉장히 조용하다고 할까? 보면 약간 눈에 안 띄어요. 네. 그 간판이나 이런 게 눈에 좀 안 띄긴 안 약간 띄어요. 그 벽돌로 네, 건물 맞아요. 지은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되는데요. 60세 이상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너무 깜빡깜빡하는데 이거 맞아요, 맞아요. 치매 전조 증세 아니야? 이렇게 약간 그게- 의심스러울 때 그게 있잖아요. 60세 이상이 아니라요. 저희도 들고 있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60세가 되면 한 번쯤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화로 예약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직접 방문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그곳에 가실 때도 역시 신분증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 치매 선별 검사라고 하는 게 뭔지 제가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가니까 일종의 설문지 같은 거죠. 네. 그 몇 장에 걸친 그 설문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는 몇 가지의 그 질문을 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선생님이 계신 곳은 어디이신가요? 네네. 뭐 날짜? 오늘은 며칠인가요? 선생님이 이름은 뭔가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평소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나중에 왜 다시 한번 저럴 때 우리 날짜 같은 거 잘 기억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었어요. 그날 오늘이 며칠이지? 이러고. 근데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말을 하고 그 말이 몇 분 있다가 다시 그 말을 되물었을 때 기억하는 정도 뭐 네. 이런 거를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우선 검진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문항에서 나온 것을 검사하고 난 다음에 즉시해서 그 검사에 관한 결과를 알려주는데 이제 다행히 저는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었는데 네네네. 이곳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치매로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연계의 그런 것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치매 기운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팁도 얻을 수 있고 해서 네. 한번 방문하셔서 네. 이런 검사하시고 또 거기 있는 그분들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보를 알고 나면 그러니까요.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도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연결도 해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60세 네. 이상 되신 분들은 네네. 한 번쯤 가서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라도 거기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두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 60세 이상 모든 네. 주민들은 그쵸, 일단 그쵸. 1단계 선별 검사가 무료고요. 60세 미만인데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가 되어서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또 검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신경 인지 검사,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2단계 진단 검사, 네.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하는 3단계 감별 검사는 비용이 발생을 한대요. 네. 치매가 굉장히 그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가장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 네. 하나일 네. 것 같아요. 네. 네. 국가에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개인이나 가족 단위에서 네. 너무 분담하기는 힘듭니다. 너무 힘든 너무 상황인 힘듭니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센터가 많이 공공기관이 많이 생기는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네. 치매 안심센터 사이트도 있고요. 네.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치매 체크라는 또 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 서비스, 치매 정보 서비스, 또 캠페인 참여하기, 실종 노인 예방 서비스, 돌봄 서비스 같은 거를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하는 앱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는 이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을 또 하면 약제비하고 기저귀 같은 걸 또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그렇죠. 해준대요. 그게 지속적으로 돌봄이 있어야지 네. 가능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진단서하고 치매 치료제 포함된 처방전하고 그리고 입금 통장, 주민등록 번호 요렇게 있으면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요런 거를 또 지원을 또 해주는 것들이 있고 네. 여러 가지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요. 한번 저희 친정엄마도 요새 야, 나 치매인가 봐 이러실 때 너무 많으시거든요. 아니 한번 근데 그 불안감이 음. 계속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에게 오는 불안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이렇게 개인이 끌어안고 있지 말고 저는 이런 공공기관을 이렇게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네. 알아보고 좀 같이 모시고 또 가고 네. 이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차고 유익한 소식 전해주신 우리 옥경생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인옥쌤한테 저희 홍삼 라디오 방송 일자가 언제죠? 매주 목요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방은 금요일입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치매가 아닌 걸로. 지금 막 급하게 막 머리 짜느라고 지금 조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지금. 네. 어떻게 틀리면 어떡하지? 말고 약간 소름 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문세의 봄바람 노래 듣고 그림책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봄바람처럼 살아 늘 꽃잎처럼 흔드는 사람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저도 어쩐지 웃음나.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만 그런 말 그냥 좋았어. 다시 내겐 없을 만큼 멀어지나버린 얘기인데 웃을 뿐이야. 봄바람처럼 살아 날 꽃잎처럼 흔들는 사람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람 언제나 나에게 그대로 봄이야. 다시 돌아오는 계절처럼 날 찾아오는 그대 영원할 것 같은 그 순간이 어제 같은데 봄바람처럼 살아 날 꽃잎처럼 흔드는 사람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또 하루하루 멀어지지만 어느새 또다시 눈부신 봄바람처럼 살아 또 하루하루 멀어지지만 어느새 또다시 눈부신 봄이야.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네. 오늘 또 그림책도 아주 또 아주 또 감성적이고 또 감동적인 네. 또 우리 어렸을 적이 생각나는 그런 책을 또 우리 제이선님이 가져오셨네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요. 네. 제목이 안나의 빨간 외투 네. 이고요. 해리엇 지퍼트 글, 아니타 로벨 그림, 엄혜숙 옮김, 그리고 비룡소에서 출판이 됐고요. 네. 이 책은 뭐 그림책에서 고전 중에 진짜 고전이라고 불리는 그림책이라서 그림책을 좀 많이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들도 거의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필독서 같은 네. 네, 그런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거 딱 보시면은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펠레이 세옷이라는 맞아요. 예, 그림책하고 그 책하고 이 책하고 두 권이 거의 필독서에 가까운 책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내용이 조금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책은 또 이 책만의 다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제가 들고 왔고요. 일단은 그때 이제 소개해드렸던 펠레이 새 옷은 파란색 예, 파란색 표지에 그래야 되나요? 그냥 어떤 시골 마을에 네. 펠레라는 친구가 새 외투를 짜는 그 전 과정을 보여주는 네. 식으로만 이제 서사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안나의 빨간 외투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명확하게 그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글 작가와 관련이 있는데 작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면 네. 글을 쓴 해리엇 지퍼트는 1941년 그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네네. 이제 뭐 뉴욕 대학에서 교육학 공부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어린애 책을 쓰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리신 아니타 로벨 같은 경우는 1934년생이시고
이분은 이제 폴란드 분이시고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독일군한테 잡혔다가 다행히 살아남아가지고 오. 52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책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신 분인데 네. 글을 쓰신 해리엇 지퍼트가 이 그림책을 실제 그 실화의 어떤 이야기를 네. 바탕으로 네네. 예, 그림책을 글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표지를 넘기면 처음에 이제 이 주인공 소녀 안나가 작아진 파란색 외투를 입고 있는 면지가 나오고 네. 애기예요. 애기. 예, 그리고 조금 더 애기.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도시의 전경이 일단은 아무 텍스트 없이 먼저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읽게 한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새 외투를 몇 달 동안이나 끈기 있게 기다렸고 25년이나 흐른 뒤에 나에게 그 외투를 보여준 잉게보르크 슈라프트 호프만에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인내심과 결단력으로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마련하여 딸에게 준 어머니 한나 슈라프트를 그리며 라는 헌사가 쓰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초판이 인쇄된 지는 2002년인데 꾸준히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지금까지 네, 네, 거의 네. 20년 지금 넘게 지났지만 몇십 세를 찍고 있는 책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이 전쟁 배경이에요.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 근데 이 전쟁을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네.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결국엔 주 서사는 주인공 안나가 외투가 작아져서 새 외투가 필요한데 그 외투를 얻기까지 네, 네. 네, 그렇죠. 사계절이 1년이 지나서. 네, 1년이. 사계절이 필요한 그 서사를 갖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네. 엄마 할아버지 시계도 줘야 되고 네. 엄마 목걸이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엄마가 그 안나의 새 외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차례차례 팔게 되죠. 네. 그런데 그것이 뭐 되게 막 슬프게 그려진 것이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되게 즐겁게 그 여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안나도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펠레의 새 옷처럼 이 외투 한 벌을 얻기 위해서 양털을 얻는 것부터 맞아요, 시작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양털을 얻고 그 양털을 또 염색하고 그거를 천으로 짜고 이 옷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배경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덤덤하게 예,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요새는 풍요의 시대를 넘어서서 과풍요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옷도 귀하지는 않은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네. 뭐 더 이상 뭐 입을 옷이 정말 없다? 이런 그쵸. 시대는 좀 지나가긴 했어요. 네, 우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왜 특히 겨울 외투 같은 경우는 2년은 기본으로 입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씩 접어가지고 막 입잖아요. 그 옷을 엄청 저는 큰 옷을. 교복 맞출 때 맞아요. 생각이 나요. 진짜 이게 손끝까지 네. 올 정도로 팔 길이가 긴 교복을 맞춰가지고 클 거니까 했는데 안 컸어요. 어떡해. 그랬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펠레의 새 옷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처럼 지금의 시대와 조금 비교를 하자면 물론 이제 세계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의 사정에서 노동을 통해서 물건 하나를 얻는다라는 그 노동의 가치? 네. 그리고 기다림의 가치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펠레의 새옷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인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좀 확장된 이야기는 사실은 전쟁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책을 골라왔고,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모두 무너지는 삶. 그렇죠. 네,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직접적으로 큰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에요. 저만 하더라도 뭐 그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일부 사람들의 사상의 차이라 그래, 생각의 차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쨌든 그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게 일상이 이렇게 정말 무너지는 거죠. 네, 완전히. 무너지고 뒤바뀌는 거죠. 네. 근데 심지어 지금처럼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든지 인간의 이성에 관해서 그 극도로 믿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언론을 통해서 그 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약간 근데 그 방금 옥경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지금 우리가 아는 한에서 저는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아마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에 근래 가장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그 두 전쟁 때문이에요. 근데 특히나 더 마음이 아픈 건 저는 물론 거기에 무슨 우열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제가 힘든 게 그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심리적 타격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 번 제가 또 인간에 대해서 막 절망하고. 그렇죠. 도대체 네.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이념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팔레스타인 그 전쟁은 종교나 이념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전쟁의 본질을 보면 결국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그 종교적 전쟁이다 이런 거는 다 홀존 그냥 핑계일 뿐이고 그 역사를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땅을 차지하려는 그 욕망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부터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러시아에 한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90년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네. 이제 제가 거기서 러시아의 친구들이 나이가 이제 저보다 한 10살 터울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생까지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련 연방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 집을 이렇게 놀러 가고 하면 이제 할머니가 친한 친구 할머니가 계셨는데 찬장을 열었는데 부엌 찬장에 설탕과 소금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못 살아.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천장 전체가 다 이렇게 소금과 설탕이 쌓여 있냐고 물었더니 그 트라우마에서 그 물자가 부족하고 먹을 게 없어서
이게 오늘 먹으면 내일에 먹을 거를 기약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님은 이미 90년대에 소련 연방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그렇게 보이는 대로 소금과 설탕을 사서 계속 소위 말해서 쟁여놓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네. 그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네. 왜 뉴스에 이런 그 북한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종종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 친정엄마, 친정아빠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아, 그 대피. 아빠 엄마 우리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 네. 무조건 우리 어디 전쟁 나는 것 같으면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 불광역 6호선 제일 깊은 데서 만나요. 아빠는 네. 물 챙기고 엄마는 아몬드하고 사탕하고 챙겨갖고 오셔. 엄마는 야 금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금이 뭐가 중요해 무슨 엄마.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또 우리나라 상황이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외부에서 판단하기에 전쟁의 위험성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하고 또 어제 뭐 뉴스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 지수 뭐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 네, 굉장히 네. 많이 타락했다고 걱정하시는 그런 그 뉴스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참 현실감이 없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휴전 상태에서 이렇게 장기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너무 뭐랄까 둔감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결코 어떤 이유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럼요.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깨달아서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네.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네. 아이들이. 아니, 그런 아무것도 것들이었으면 모르는. 좋겠어요. 이거는 어른 아이 정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삶을 정말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그 모든 일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머님이 이미 몇십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 이렇게 배겨 있는 그 시대의 그 체험이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신발 한 짝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야지 신발을 배급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상상을 해본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그렇다면 나는 정말 뭘 할 수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정말 그날 먹고 살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어디서 자느냐의 문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 외에는 아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삶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기회 인간의 삶, 기껏해야 100년 되는 그 삶에서 그 기회를 모두 앗아가는. 네,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 안나의 빨간 외투에서처럼 이 아이가 외투 한 벌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 1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실제로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는 또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엄마가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찡그리는 사람이 없지만 네. 그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그 아빠의 시계를 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목걸이도 목걸이. 내줘야 되고 네. 램프도 내줘야 되고 네. 이러는 과정들이 또 이제 어른들이 어쨌든 엄마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주면서 이렇게 또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시대를 어쨌든 살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삶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표피적으로 막 뭐 우울하고 막 그런 어떤 느낌의 책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상상을 좀 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그렇죠. 네 그런 책이에요. 볼 때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저도 이렇게 꺼내 보면서 아 그렇지 이렇게 지금 어디 가면은 그냥 마트에서 뭐 어디 옷 한 벌 사는 게 일도 아닌데 1년을 이렇게 기다려야지만
새 외투를 얻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다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애써 웃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엄마 표정이.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다들 이런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생각이 드네요. 어른으로서 그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네. 큰 선물은 일상을 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그럼요. 상황을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것.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전쟁이고 환경도 환경이고 맞아요. 이거 우리가 가진 거 우리만 쓰고 이제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우리 다음에 태어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는 다음 세대고 뭐고 당장 우리도 그렇죠. 네, 우리도 곧이에요. 네, 그래서 그 위기감을 이 전쟁이나 환경이나 이런 어떤 위기감을 어떤 식으로 요새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좀 사람들과 더 연대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가진 어떤 정체성 안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좀 관련된 그림책들을 많이 소개하고 생태 관련된 책이나 이런 좀 사회에 소외된 어떤 부분들 네. 를 좀 소개하고 그런 게 제 정체성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뭐 전쟁 얘기하고 했지만 그림책은 밝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유,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이 금방 흘렀는지 모르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네. 네. 마지막 노래로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듣고 우리 헤어질게요. 한 네. 주간도 건강히 지내시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빠. 또 만나요. Here comes the sun, doo-doo-doo.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